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무조건 나한테도 좋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오늘은 특목고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 마지막 시간으로 만약에 이제 쓴다면 어떤 학생의 스타일이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쓴다면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학생의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기준은 당연히 성적이 좋은 학생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적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개인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내신 성적입니다. 왜냐면 외대부고나 하나고 상상 같은 이제 전자사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학기, 들어가는 과목에서 B가 있으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접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연히 국영수사과에서 A가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90점 A든 99점 A든 어차피 절대평가에서 A를 받으면 그 학교를 쓸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겠죠. 내가 쓸 수는 있는데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도 역시나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 경험을 좀 보더라도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의 학생이었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조금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제가 어머님들이나 학생들한테도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본다면 첫 번째는 성적 중에서도 국어와 수학에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도 학교 시험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취도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럴 거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보는 거 같은 경우는 연합학력 평가 같이 일반적인 암기형 시험이 아니라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분석력이라든지 해석력 같은 게 필요한 이런 식의 시험들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조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3이라고 한다면 고1 학생들이 봤었던 3월 연합학력평가 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데는 당연히 있거든요. 구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시라는 것을 저는 권유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형들, 누나들, 오빠들, 언니들의 등급이 벌써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2등급대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들어가서 적응을 하는 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히 암기형 시험뿐이 아니라 이렇게 진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반적인 학습 능력을 조금 체크하는 시험에서도 나름 적응력이 있는 편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어림잡아 짐작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절대 100%는 아닙니다. 막상 들어갔을 때 다른 것 때문에 고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너무 궁금해하시고 내가 과연 들어서 잘할 수 있을까를 너무 이제 힘들게 고민을 하시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좀 찾아본다면 그런 시험들을 한번 보는 게 기준점을 삼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성격적인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묻어나면서도 약간 경쟁 심리가 있는 학생들이 확실히 잘 버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얘기지만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리턴하는 비율들이 꽤 높습니다. 남학생들에 비해서. 그리고 여학생들이 리턴을 하는 이유는 공부 아니면 학습 때문인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없고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리턴을 하는 경우들은 교우관계 문제나 친구 문제 또는 기숙사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많은 우리가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특목고나 전자사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3 학생들은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이렇게 또래 집단과 생활까지 공유하는 어떤 이런 식의 생활 리듬이나 스타일을 처음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경쟁심이 넘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어른들도 그런 상황에서 모아놓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은 더 심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성격에 따라서 좀 묻어난 스타일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좀 넘어가는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본인이 현재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우관계 고민이 유독 많다던가 인간관계에 관련된 고민이 아니면은 나는 주변에서 좀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만 굉장히 신이 나서 좀 잘하는 편이고 성적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아주 급다운이 되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던가 시험 기간만 다가왔다 하면은 이유를 모르게 아프다던가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민함과 어떤 섬세함들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멘탈적으로 사실 그거는 맞고 틀리고가 없거든요. 그냥 성격 차이인데 그 정도로 약간 예민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 또는 아빠를 통해서 멘탈적으로 생활적 안정이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신에 대한 충분한 자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무조건 나한테도 좋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내 스타일과 얼마나 잘 이렇게 호흡이 맞고 궁합이 맞는지의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본인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특정 학교를 선택하고 있지 않다. 그냥 나는 주변 일반고를 가고 싶지 않고 내 나름대로는 나는 좀 무던하고 경쟁지향적인 성격이고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그런 학교를 좀 가고 싶은데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설명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중3 친구들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한테 올 때부터 어떤 특정 학교를 지정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학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오신 거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대학이랑은 좀 다른 게 고등학교는 특히 특목고들은 서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 실적으로 순위 발표가 자꾸 되기는 하지만 대학처럼 예를 들어 하나고 외대부고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상산이랑 민사고가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전자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서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 들어맞는 학교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겉으로 또는 느낌으로 보는 그 학교와 그 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상이나 인재상이 좀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설명회에서 얘기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상이나 이런 것들과 실제로 이 학교들이 뽑아가는 학생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입 바른 소리를 하신 경우들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선택지를 좀 두고 고민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선 크게 그래도 우리가 기준을 잡아본다면 첫 번째는 내가 수시형인 인간인가 정시형인 인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전자사들 또는 특목고들 안에서도 조금 더 수시가 유리한 학교가 있고요. 정시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입시 실적만 찾아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들의 서울대 입시 실적은 무조건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정적인 학습, 앉아서 하는 거 또는 나는 조금 더 이렇게 몰입적으로 혼자 하는 학습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시 비중이 조금 잘 나오는 학교를 보내시거나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지금 현재도 지필고사보다 수행평가가 낫다. 이런 경우들 또는 나는 하루에 다 결정이 되는 이런 시험을 보기에는 너무 섬세하다.
그래서 사실 나는 그냥 나눠가지고 계속 꾸준히 챙기는 게 좋다. 이런 스타일이라던가 나는 친구들과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다.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수시로 이제 학교를 많이 보내는 수시형 학교들이 조금 더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슬픈 얘기지만 성적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전자사들 중에서는 B가 하나라도 있으면 면접을 못 보시는 학교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 B 하나인데도 진짜 안 되냐. 그쵸. 왜냐면 2학년 1학기 뭐 사회비나 뭐 2학년 1학기 국어비나 이런 것처럼 옛날에 정말 질풍노도의 어떤 사춘기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하나의 실수 정도는 당연히 누구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저한테도 B가 진짜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냐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도 최대한 좋은 대답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가 좀 어려운 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령 인구의 증가 때문에 안 봐도 뻔할 정도로 지금 경쟁률이 오를 상황이고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슬프게도 자질이 좋은 그러니까 성적대에서 문제가 없는 여학생들이 좀 전국적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올해도 그렇게 희망찬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쨌든 성적에 B가 있다. 그리고 이 B 때문에 못 쓰는 학교들이 있다면 거기서 약간의 요행이나 운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학교를 찾아보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등학교는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발판이고 이 발판은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학교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통해서 특목고의 결정과 고교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너무 보람찰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특히나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좀 고민을 하시는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